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예상보다 더 가깝게 우리나라에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나 더 거센 비바람이 예보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지역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제주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면희 기자, 제주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거센 바람과 함께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파도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조금인 오후 1시부터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고요. 제주도 전 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됐고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 경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이르는 강도 강의 중형급 태풍입니다. 현재 서귀포 남쪽 약 778km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는데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에는 내일 오후 3시 서귀포시 남동쪽 100km 부근까지 근접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과 내일 사이 강한 바람과 함께 150에서 40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겠고 특히 산지 등 많이 내리는 곳은 6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하천 범람이나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이면입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형혁 기자, 해안 지역은 더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강한 바람과 함께 간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수량은 10mm 내외로 많지 않지만 모레 새벽까지 많은 곳은 300mm가 넘게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와 순천, 강진, 해남 등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20m 이상 부는 곳도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모레 새벽에는 초당 35에서 45m까지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시를 기해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대체 발령됐고 남해서부 앞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국동항에는 600여 척의 배가 대피했고 여수와 섬을 오가는 15개 항로 가운데 녹동을 제외한 나머지 항로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강풍으로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농작물 낙과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매우 높은 물결이 해안가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윤형혁입니다. 네, 다음은 태풍 타파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경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지금 경남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중계차는 경남 창원 마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가는 빗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지역의 기상특보는 태풍과 호우는 예비특보가, 통영과 거제 등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레 새벽까지 경남에만 100에서 300, 많은 곳은 400mm의 비가 예상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경남은 내일 오후부터 태풍 타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남은 2016년 태풍 차바, 2003년 태풍 매미 때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해안 지역에서 침수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에도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내일 오후 2시와 월요일 새벽 2시가 만조 시각과 겹칩니다. 때문에 남해안 섬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륙 산간 지역에서도 많은 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도 오늘 오후 2시부터 탐방이 금지됐습니다. 또 태풍 타파는 앞선 태풍 링링과 맞먹을 정도인 초속 35에서 45m의 강풍이 예상돼 간판 같은 시설물들이 날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피해를 줄여야겠습니다. 경남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2,560곳으로 자세한 위치는 경상남도 재난상황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부산에도 강풍을 동반한 최대 5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내일 밤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 부산의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은 뒤로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점차 높게 일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나와 보니까요, 비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부산에는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부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내일 밤 부산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보해 부산은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월요일인 23일 새벽까지 부산의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350mm, 곳에 따라서는 5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몰아치는 등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부산시 재난대책본부도 월파나 침수 등 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돌며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재난당국은 시민들에게 침수나 붕괴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집 주변의 대피소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산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모두 425곳이고 자세한 위치 등은 부산시 재난상황실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더 강한 세력으로 우리나라와 더 가깝게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식 기자, 태풍이 원래는 대한해협 쪽을 통과할 걸로 보였는데 지금은 한반도에 더 가깝게 북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위성 영상에서 태풍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소용돌이 구조가 발달한 강한 중형 태풍이 됐습니다. 태풍의 진로도 우리나라 쪽으로 더 가까워졌고요. 남해안 지역 부산 부근에 상륙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상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내일 오후 3시쯤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고요. 일요일 밤 10시쯤에는 부산을 스치듯 가깝게 통과하면서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또 독도 부근 동해상으로는 월요일 새벽 5시쯤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이렇게 가깝게 지나갈수록 그리고 강한 비구름을 머금은 채 느리게 이동할수록 위력은 더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를 지날 때도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 다가오면서 비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 자세한 지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앞서 현장 중계차에서 보셨겠지만 이제는 KBS 재난 CCTV를 통해서 태풍의 영향이 시작된 지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태풍과 가장 가까운 마라도의 모습입니다. 이번 태풍은 진행 방향 앞쪽에 비구름이 폭넓게 발달해 있어서요. 비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몰아치고 해상의 물결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제주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로 가보겠습니다. 태풍 타바 2016년이었는데 그때 이 지역에 아주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해상의 파도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남해상에는 앞으로 최대 10m 이상의 매우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네, 진로도 가까워지고 있고 강도도 센 만큼 앞으로 비바람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예상되는 비의 양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달 초 북상했던 태풍 링링을 기억하시겠지만 서해로 북상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기록적인 강풍이 몰아쳤죠. 이번 태풍은 남해로 올라와서 바람은 링링보다는 다소 약하긴 하겠지만 폭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단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북상하고 있는 동안에도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 중형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북쪽에서 이미 영하 1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어서요.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는 그래서 최고 6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겠고 또 산업시설 그리고 인구가 밀집해 있는 영남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의 경우에도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 지역에는 시속 160km의 강풍이 예보가 됐습니다. 네, 이번 태풍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게 과거에도 비슷한 경로로 북상했던 태풍들이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과 유사한 진로 그리고 강도로 올라온 태풍으로 2016년 차바 그리고 지난해 콩네일을 들었습니다. 태풍 차바의 경우 부산과 울산 등 남해안 지역에 엄청난 폭우를 뿌렸습니다. 당시 경남 양산 지역에서는 시간당 119.5mm라는 태풍 관측 이후 가장 강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는 1.2m 높이의 방수벽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파 피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울산 지역에서도 태화강이 범람하는 등 일대 침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당시 폭우는 3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역대 최대 강수량이기도 했지만요. 배수 펌프장이 없는 등 인위적인 요인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왔던 태풍 콩네이의 경우에는 차바 이후 2년 만에 찾아온 가을 태풍이었고요. 차바보다 세력은 약했지만 제주 산지에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영남 해안 지역에도 300mm가 넘었습니다. 이번 태풍을 앞두고 앞서 피해를 겪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배수시설 점검 등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전 태풍들과 비교했을 때 경로가 위험한 만큼 이번 태풍 특히나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까지 벌써 올해 6번째 태풍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잦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올해 태풍 영향은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태풍 발생 자체를 놓고 보면 16개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6개로 예년의 2배가 넘습니다. 7월 다나스를 시작으로 그리고 8월, 9월까지 모두 6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태풍 사라가 북상했던 1959년에 7개, 그리고 1976년에 6개였으니까 올해는 43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이 영향을 준 겁니다. 태풍이 발생하는 적도 해수면의 온도가 뜨거웠기 때문인데요. 특히 과거 이맘때였으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물러가면서 태풍이 대부분 일본 쪽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도 수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길까지 열어주고 있습니다. 태풍 타파의 북상이 임박해온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비를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타파는 오늘 오전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으로 접근했습니다. 오키나와와 규슈 일부 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졌고 벌써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80대 여성이 바람에 휩쓸려 넘어지는 등 피해 상황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맥없이 흔들리고 도로 위 자전거는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까지 세력을 키우며 오키나와 서쪽 바다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 도카시키 섬에서는 초속 47.7m의 순간 최대 풍속이, 오키나와 중심 도시인 나하시에서도 초속 41.1m의 순간 최대 풍속이 관측됐습니다. 나하시에서는 어제 80대 여성이 강한 바람에 휘말려 넘어져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키나와 지역에는 강풍 경보와 높은 파도 경보가 내려졌고 호우와 천둥에 대한 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규슈 지역에도 강풍과 높은 파도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종일 비도 이어져 오키나와 지역에 내일 오전까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오키나와와 규슈에서는 270여 편의 항공기 운항도 취소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내일 저녁 대마도 해협 부근을 통과한 후 북상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특히 앞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경우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강풍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ブルーシートが10メートルを超えるような風になると、飛散しやす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ので、対策を行っていただければな。 태풍의 크기가 반경 500km를 넘는 대형인데다 태풍이 일본 서쪽 바다를 지나 홋카이도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돼 주말 동안 일본 전역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남해안 주민들은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특히 태풍 타파가 경남과 가까워지는 시간대 남해 바닷가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침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찌감치 침수 대비에 나섰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들이닥친 경남 창원의 해안가입니다. 시간당 100mm의 폭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순식간에 어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예측되는 태풍 타파 북상 소식에 주민들은 또 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일요일 오후 2시와 월요일 새벽 2시에 만조가 겹쳐 해안가 침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침수되면 이거 다 그러기 하면 다 씻어야 되고 막 다 날라가. 그때 우리가 이제 잘 묶어야 되지. 이걸 묶어놓고 우리가 이제 기다릴 밖에 이제. 항구에 쌓여있던 굵은 통나무 수백 개가 해일에 떠밀려 인근 상가 지역을 덮칩니다. 상가지하가 순식간에 잠겼고 대피하던 8명이 통나무에 가로막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16년 전 태풍 매미가 핥히고 간 마산항 주민들은 아직도 악몽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건물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횟집 수족관이나 간판 등을 동여매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 앞이라서 되게 좀 걱정도 돼요. 혹시나 하면 이제 뭐 다른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포장 천막 같은 경우 지붕을 다 이미 철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안 배수 시설이 막힌 곳은 없는지 미리 살피고 반지하 등은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침수 피해가 나면 전기와 가스부터 차단하고 감전이나 식수 오염 같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도 예상됩니다. 가을 장마에 연이은 태풍까지 더해지자 농민들은 한 해 농사가 망치진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대비에 나선 농민들을 김혜린 기자가 만났습니다. 과수농민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배를 따는데 한창입니다. 태풍 링링이 지나간 지 10여일 만에 또다시 태풍이 올라오자 다음 주 예정이었던 수확을 서둘러 앞당겼습니다. 아쉬운 대로 이제 큰 것만 우선 이제 따려고 큰 것이 떨어지면 이제 더 손해가 많이 나니까 큰 것만 따려고 지금 인부 4명 데리고 따고 있어요. 과수원 곳곳에는 낙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풍망을 설치하고 나뭇가지와 지주 시설을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지난번 태풍 링링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논에선 또다시 침수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논물을 다 빼내고 쓰러진 벼들은 묶어 세워뒀습니다. 태풍 피해로 해서 쓰러진 벼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수발화 문제나 밑에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처럼 많은 비를 동반하는 경우 벼 쓰러짐과 침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침수나 습해, 수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수로 정비를 해주시고 경사지 과수원 등에는 부직포나 집, 산야초 등 피복제를 깔아서 토양 유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벼가 침수되면 잎끝만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만 천둥 번개가 칠 때는 낙뢰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논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잠시 돼지열병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의 농장 2곳에서 돼지 3마리가 폐사했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검역당국이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최종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양동 농장에 들어왔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농장 2곳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경기도 파주의 농장 2곳에서 돼지 3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검역당국이 정밀 검사에 나섰습니다. 두 농장 모두 두 번째로 발병이 확인된 연천의 농장으로부터 1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사육한 돼지는 총 7,000마리가량입니다.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해당 농장은 물론 반경 3km 안에 다른 양동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5만 마리의 매몰 처분은 피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은 현재까지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각각 한 곳씩 모두 2곳으로 나흘째 추가 발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앞으로 3주간을 최대 고비로 보고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농장과 차량 이동 경로가 겹치는 농장 40여 곳에 대해 3주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경기도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은 최대 다음 달 8일까지 금지됩니다. 바이러스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선 방역당국은 확진 농장의 정확한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이렇게 의심 신고된 경기도 파주의 양돈 농장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방역 당국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풍 타파가 다가오고 있어 더욱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 태풍 타파는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할 텐데요. 축사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방역 당국도 태풍 타파의 북상에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비가 내리면 소독제가 빗물에 씻겨나가거나 발라놓은 생석회가 고스란히 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방역 효과는 뚝 떨어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공기 중으로는 잘 전파되지 않고 매개체와 직접 접촉해야 감염됩니다. 축사 지붕과 울타리 그리고 창문이 강한 비바람에 파손될 경우 바이러스를 지닌 야생동물의 침입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 양돈 농장과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빗물이 인근 토양이나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 점검회의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방역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축사 지붕과 농장 울타리, 매몰지 등 비바람에 취약한 방역 요인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태풍이 지난 뒤에는 농가 입구에 생석회를 뿌리고 소독 차량을 동원해 소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었는데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으로 가격이 급등했다가 그저께부터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이동 중지되면서 사실상 출하가 중단됐다가 19일 해제 이후 출하량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어제 킬로그램당 5,017원으로 19일 5,828원보다 13.9% 하락했습니다.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전인 16일에는 킬로그램당 4,403원에 거래됐지만 이동 중지 기간인 17일과 18일 각각 5,838원과 6,201원으로 연달아 오른 바 있습니다. 오름세를 보였던 냉장 삼겹살 소비자 가격도 어제 100g당 2,092원으로 19일보다 0.5% 내려갔습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의 수급 가격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급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체 감염이 없어 사람에게 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철저한 검사를 거쳐 공급된다며 우리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강한 세력의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에 제주도 동쪽 해상까지 바짝 접근한 뒤 내일 밤에 부산 부근을 스치듯 지나 모레 새벽에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오후 1시를 기해 제주 남쪽 먼 바다는 태풍 경보로 강화되겠습니다. 지금은 태풍의 앞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폭우를 쏟아붓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레 오전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0mm, 동해안 지방에도 400에서 500mm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 동해안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따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에서 45m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대 10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함에 따라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부로 풍수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진영 장관 주재로 태풍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중대본 비상 2단계를 즉시 가동하고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된 지자체에 상황관리반을 파견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과거 태풍 때 발생한 도심지 침수, 하천 범람, 정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클 때 침수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사전에 집 주변을 점검하고 대피 장소 등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됐을 때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윤영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식간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집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한 뒤 부실한 곳은 보수해야 합니다. 또 집 안팎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막힌 곳도 정비해 집중호우 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합니다. 하천변 주차장이나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하에 주차한 차량은 즉시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정전 시에도 들을 수 있는 건전지로 작동되는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해야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 확성기 등 통신 수단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에 있다면 반드시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알아둬야 합니다. 또 비상 상황 시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군, 구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관련 기관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농촌과 산간 지역 등 인가가 드문 곳에선 가까운 이웃집과 연락망을 갖추고 인근에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사전에 연락을 취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리한 행동을 삼가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의 대처 요령, 임종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태풍 타파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각 지역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강한 비바람이 벌써부터 불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이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거센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 전 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됐고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경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조금 후인 오후 1시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이르는 강도 강의 중형급 태풍입니다. 현재 서귀포 남쪽 약 778km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는데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에는 내일 오후 3시 서귀포 남동쪽 100km 부근까지 근접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과 내일 사이 강한 바람과 함께 150에서 400mm 가량의 비가 쏟아지겠고 특히 산지 등 많이 내리는 곳은 6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하천 범람이나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이면입니다. 네, 다음은 전남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여수 국동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현혁 기자, 지금 해안 지역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조금 전에 비해 빗줄기는 많이 굵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강수량은 10mm 내외로 많지 않지만 모레 새벽까지 많은 곳은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와 순천, 해남, 강진 등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20m 이상 부는 곳도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모레 새벽에는 초당 35에서 45m까지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시를 기해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먼 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대체 발령됐고 남해서부 앞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국동항에는 600여 척의 배가 대피했고 여수 녹동간 항로도 12시를 기해 통제되면서 15개 전체 항로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농작물 낙과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매우 높은 물결이 해안가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윤형혁입니다. 네, 다음은 태풍 타파의 길목에 있는 경남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아까도 마산항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까? 네, 중계차는 경남 창원 마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은 거세지 않고 약한 빗줄기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지역의 비는 오늘 새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경남 지역의 기상특보는 현재 태풍과 호우는 예비특보가, 그리고 통영과 거제 등 해안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레 새벽까지 경남에만 100에서 300, 많은 곳은 400mm의 비가 예상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경남은 내일 오후부터 태풍 타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남은 2016년 태풍 차바, 2003년 태풍 매미 때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해안 지역에 침수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에도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내일 오후 2시와 월요일 새벽 2시가 만조 시각과 겹칩니다. 때문에 남해안 섬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륙 산간 지역에서도 많은 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도 오늘 오후 2시부터 탐방이 금지됐습니다. 또 태풍 타파는 앞선 태풍 링링과 맞먹을 정도인 초속 35에서 45m의 강풍이 예상돼 간판 같은 시설물들이 날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피해를 줄여야겠습니다. 경남의 자연재난대피소는 1,560곳으로 자세한 위치는 경상남도 재난상황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마산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산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는 강풍을 동반한 최대 5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는데요. 오늘 밤부터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내일 밤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위지 기자, 현재 부산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은 파도도 점점 높게 일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뒤로 서핑객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태풍이 점차 강해지면 해수욕장 입역도 곧 통제될 전망입니다. 부산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부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내일 밤 부산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보해 부산은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월요일인 23일 새벽까지 부산의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350mm, 곳에 따라서는 5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몰아치는 등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부산시 재난대책본부도 월파나 침수 등 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돌며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재난당국은 시민들에게 침수나 붕괴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집 주변의 대피소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산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모두 425곳이고 자세한 위치 등은 부산시 재난상황실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태풍 타파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지금 태풍이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네, 현재 17호 태풍 타파는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타파는 줄곧 더운 바다를 지나면서 세력이 더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35m인 강한 태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점점 속도가 붙어 내일 오후에 제주도 동쪽까지 바짝 접근한 뒤 내일 밤에 부산 부근을 스치듯 지나 모레 새벽에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는 풍랑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오후 1시를 기해 제주 남쪽 먼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앞으로 태풍 특보 지역은 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지금은 태풍의 앞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풍 반격이 360km에 달해 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링링과 달리 폭우를 쏟아붓겠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600mm, 동해안에 400에서 500mm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영서 남부와 경기 남부, 충북과 그 밖의 지방에도 30에서 120,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이 지나는 동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과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 지방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에서 45m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대 10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지금까지 북상하는 17호 태풍 타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재난주간 방송사인 KBS는 오늘과 내일 태풍과 그리고 이에 따른 폭우 관련 소식까지 뉴스 특보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